배틀 코믹스가 블루입니다. MVP가 레드로 출발하는 승강전 사이온 요즘 상당하거든요. 네, 버프도 많이 됐고 에드 선수 그리고 맥스 선수까지 잘 다룰 수 있다 보니까 당연한 벤 그리고 오운플리크의 잭스 정글도 역시 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양 팀 모두 사실 연습을 자주 하진 못했을 거예요. 리그가 다르다 보니까 보통은 같이 속해 있는 리그의 팀들과 연습을 하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런 좋은 픽들 위주로 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리스타는 8.17에서도 전 세계 17 패치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네. 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면 MVP가 아트록스를 밴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아트록스 우르곳은 여전히 8.17 이후에서도 강세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그 8.17. 이 변화를 어떤 식으로 또 준비했을지도 궁금한 양 팀의 선택입니다. 배틀 코믹스. 이러면 배틀 코믹스의 첫 번째 픽이 좀 많이 중요해지는데 말씀해주신 미드 정글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와, 이 할로우 선수가 또 챌린저스에서 바루스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조금의 체력 너프는 있었지만 아직도 시간이 가면 굉장히 좋은 원거리 딜러다. 뭐 이니시면 이니시, 딜이면 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펼쳐진 8.17 기준으로 바로스는 오전 전승입니다. 네. 그런데 약간 뭐 반응은 좀 묘하더라고요. 네. 초반에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바루스 카이사가 1티어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카밀의 위치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공격적으로 또뭐 윤주 선수가 카밀 정글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에드 선수가 또 피지컬에 자신이 많다 보니까 네. 카밀 탑으로 뭐 상대방 소아르 선수를 뚫어낼 그런 준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온플리크 선수는 잭스와 함께 챌린저스에서 많이 보여줬던 올라프를 또 선택할 수 있고요. 신짜오 올라프를 좀 많이 활용을 해줬습니다. 네. 선이 되게 굵은 선수군요. 그렇죠. 네. 처음에 최대한 빨리 굴릴 수 있는 챔피언들을 또 좋아하고요. 네. 탐켄치도 8.16에 약간 너프가 있긴 했습니다만 빙결강화 탐켄치의 티어가 꽤 오르고 있어서 한번 바루스 탐켄치 가져가 봄직하죠. 이렇게 말이죠. 자, 일단은 조커 할로웨이 카드는 확정이 됐습니다. 배틀 코믹스. 자, 이제 MVP는 우리가 알고 있는 MVP긴 한데 이렇게 완성된 네. 상황에서 좀처럼 모습을 덜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맥스 선수가 네. 노틸 서포 진짜 네. 많이 연습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탐켄치를 상대로는 브라움이 좀 많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카이사를 지켜주기에는 노틸러스는 그렇게 좋진 않죠. 이니시를 걸 때 좋은 챔피언이니까. 그렇죠. 브라움을 가네요. 뭐 기다리려면 2, 3세트 한번 봐야겠네요. 일단 지금 상황에선 카이사 브라운 좋은 조합으로 일단 MVP가 맞받아치고 있는 바텀 지역입니다. 파일럿과 맥스. 아, 역시 네, 도부 선수가 아칼리로 스타일리시한 플레이를 또 챌린저스에서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아칼리 벤으로 견지가 들어가고 그러면 아직 카밀이 정글인지 탑인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네, 에드 선수의 이런 기량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오른쪽에 탑 쪽에 벤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배틀 코믹스는. 네, 뭐 라이즈나 갈리오 이렇게 다른 라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챔피언들도 티어는 꽤 높다는 평가 있습니다. 아칼리가 1실 패치 기준으로는 전 세계 승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1승 5패 16% 정도밖에 네, 승리되지는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도우브의 그 특성 때문에 아칼리가 밴이 됐고요. 라이즈. 라이즈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갈리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데요. MVP는 카밀도 가져갔고 카이사까지 있기 때문에 갈리오와의 시너지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한 선수가 갈리오를 잘 다루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네. 그렇죠. 그 이렐리아를 선수들이 요즘에 많이 다루다 보니까요. 네. 충분히 견제 가능성은 있죠. 워낙 또 이한이 그리고 공격적인 픽을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약간 느낌 많이 달라가지고 갈리오. 아, 역시 네. 네. 갈리오가 카밀과 조합되면은 전통적으로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렐리아를 내주더라도 실제로 이렐리아를 내주고 뭐 리산드라로 상대하는 크라운 선수의 대처법도 있었듯이 다른 방향을 좀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배틀코믹스. 니달리? 연두다운 선택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트런들이 하향이 좀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올라프를 상대로는 아직 괜찮다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프 카운터 느낌으로 트런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카밀의 탑이 좀 확실해졌죠? 맞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서 도부 선수가 오히려 이렐리아를 꺼낼 수도 네. 있겠고요. 주도권 싸움에서 이렐리아 올라프면 확실하게 질 가능성은 높아지니까요. 네. 자신감이 좀 있는 선수거든요. 도부 선수가. 그리고 문도를 선택하면서 역시 에드 선수의 기량은 좀 챌린저스에서도 정평이 나 있거든요. 실제로 솔로 랭크도 계속 10위권 안에 드는 등.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소호 선수가 챌린저스 코리아 포스트 시즌에서 탱커를 연달아 가져가는 모습도 아지르? 있었거든요. 아지르도 요즘 뭐 유칼 선수가 보여줬듯이
무난히만 흘러가면은 언제든 캐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챔피언 구성들이 후반을 바라볼 때 좋은 아지르. 그러면 MVP는 어떤 식으로 상대를 할 건가요? 일반적으로 뭐 네. 벨코즈, 제라스처럼 사거리가 긴 챔피언들을 가져갈 선호하죠. 수 있는데 조이도 주문 도둑의 너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프됐다고 평가받는 트런들과 조이에 대해서는 MVP의 선택 별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요. 네, 패시브도 너프가 있어서 네. 조이가 분명 지난 경기의 그런 느낌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엄청나게 너프를 당한 건 아니어서 예전보다 조금 약하다 뿐이지, 만약 성장을 잘하게 된다면 예전에 뭐 통통별, 쿨쿨방울, 그리고 트런들의 뭐 물어뜯기라든지 그런 데미지 기여도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보다 덜하다는 건 뭐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양 팀의 선택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틀코믹스와 MVP 서로 간에 이제 컬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네. 1세트의 선택인데요.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탱딜 밸런스, 초중반 주도권을 생각해봤을 때 배틀코믹스의 조합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도가 잘 컸을 때 한타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그렇죠. 아지르바루스는 물론이고 MVP는 최대한 사이드 쪽에서 카밀의 성장 이후에 주도권을 가져오는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파일럿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가장 주요할 점은 배틀코믹스는 말씀해주신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초중반만 올라프를 통해서 무난히 넘길 수 있다면 문도, 아지르, 바루스, 또 후반에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런 캐리형 챔피언들이고, MVP는 항상 제가 카이사가 나오면 말씀드리는 건데 퓨어 탱커가 없으면 딜을 넣을 환경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짧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아지르 바루스에게 좀 밀리는 모습 나오고요, 대치 상황에서. 그래서 MVP는 조금 빠르게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LCK 팀에서 LCK에서 내려온 팀이라는 걸 증명하듯이 기량 격차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고, 그런 걸 배틀코믹스가 실점만 내주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흘러가면 배틀코믹스의 조합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했을 때 선택하는 조합들이 아무래도 초반에 빨리 굴려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틀코믹스는 온 플레이기의 초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조합은 배틀코믹스가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이에요. 문도, 아지르, 바루스. 근데 온플릭의 초중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신감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과연 승강전에서 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온두가 이미 증명한 거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증명에도 불구하고 온플릭의 기량을 믿고 배틀코믹스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사실상 지난 6개의 승리를 연이어서 쓸어 담았었던 배틀코믹스인데, 그 중에서 그 몇 개의 경기를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살펴보면서 오늘 경기 1세트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승강전경입니다. 배틀코믹스와 MVP의 경기, 과연 1세트 이 흐름 중에서 승리로 연결시키는 흐름을 잡은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양 팀의 경기 지금부터 첫 번째 세트 여러분의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MVP 팬들도 집에서 강력하게 파이팅을 해주셨겠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MVP는 이미 했고요. 네. 배틀코믹스 많은 팬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이제 넥슨 아레나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MVP는 딱 LCK,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량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뱀픽을 구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적으로 그런 자신감이 표출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만약에 스노우볼을 빠르게 굴리지 못한다, MVP 입장에서, 그러면 중후반에 좀 경기가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에 일단 뭐 선배로서의 힘을 네.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 MVP의 레드 사이드고요. 네. 그래서 양 팀의 정글러들이 중요하겠죠. MVP가 처음부터 상당히 빠른데요. 갈고리 발사로. 상당히 빠릅니다. 전멸을 빼며 출발합니다. 일단 1렙 상황이죠. 예전에 에드에서 MVP가 이런 경기를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에드가 내려와서 갈고리 발사로 상대 스펠을 빼면 이득이다라는 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연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MVP였어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네요. 이러면 주도권 조이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네네. 얘기하다가 맞습니다. 나왔었던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줬고요. 이러면 미드 중심으로 온플릭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팀 컬러 가지고 있는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위쪽 강가가 됐든 아래쪽 강가가 됐든 미드가 선푸시를 당해버리면 온플릭이 아무리 1대1에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안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밀려날 수밖에 없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쪽에서 경험치 손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근거리 미니언 3개를 못 먹었다면 에드 선수도 손해보는 경우는 있어서 네. 일단 뭐 크게 손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험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MVP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런 스타트가 되겠어요. 네. MVP가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합 구성은 아니에요. 카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도와의 1대1에서 세지는 거지 처음 1대1을 뭐 압도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해 이렇게 이안을 풀어주면 굉장히 도움 되겠죠. 그만큼 미드 정글 주도권이 중요하니까요. 또 배틀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승강전에 처음 이렇게 올라온 팀이고 MVP가 이런 식으로 초반에 기세를 좀 꺾어 놓는다면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세를 막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선배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초반 MVP. 자, 압박을 어느 정도 잘 이뤄냈습니다. 양 팀의 정글러들이 서로 간의 동선을 체크하고 난 뒤 뒤로 뺍니다. 네, 방금 동선을 서로 간의 정글을 체크하게 되면 좋은 건 MVP죠. 카밀이 부담 없이 아래쪽에 시야가 없음에도 탑 쪽에 웨이브를 집어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은 미드 지역에 영향력을 한번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탑 쪽의 카밀은 에이드가 여전히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얻은 게 생각보다 많이 느껴집니다. MVP. 네, 그 중심에는 이제 윤두 선수가 레드 쪽 스타트를 하면서 문도가 뭐 조금 유리하다고 푸시했다가는 트런들 카밀에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아르 선수도 안전하게 하자. 우리는 애초에 초반에 유리할 필요가 없는 조합이다. 후반을 바라보는 약간 그런 플레이를 위주로 배틀코믹스가 지금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드 지역에 일단은 도보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초반에 에드의 견제 그 이후는 온플릭과 지금 윤두 구도 아무래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눈이 들어오는 건 양 팀의 그 정글러인데, 그렇죠. 처음에 그 동선 겹친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서로 간에 각각의 라인에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에드 선수가 또 좋은 걸 해준 게 탑 쪽에 웨이브를 집어넣고 상대 정글 쪽에 시야 장악. 네. 이를 또 확인했다는 건 그만큼 트런들이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올라프의 위치를 파악해서 맞춰서 따라가 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여러모로 MVP가 처음에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야적인 부분에서 팀이 정말 편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브 선수가 초반에 갱킹을 당한 것 치고는 그래도 CS를 잘 받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페 소환사 주문이 좀 돌아오고 있고요. 만약에 전멸이 돌아온다면 도브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이 강한 라인전을 활용해서 온플리크 선수와 뭔가를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틀코믹스는. 요원도 이번에 바텀쪽으로 빠져나간다. 일단은 그리고 아래쪽에 할로우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기둥으로 살짝만 막아놨고요. 이번 3킬가 있으니까 근데 전면까지 빠진 건 좀 아쉬운데요. 스펠을 다 쓴 건 위쪽에 시야가 맥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대2 상황에서 배틀코믹스가 딜교환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러니까요. 더 깊게 들어오진 못했고, 물론 트런들이 와서 3캔치의 소환사 주문을 모두 빼준 건 MVP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귀한 타이밍은 슬슬 잡으려던 시간이었었고요. 카이사는 또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CS 손실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스펠 빠진 탐켄치가 손해죠. 도움이 안 됐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MVP 듀오가 좀 위험할 뻔했군요. 네. 자, 그만큼 파일럿 맥스의 조합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보여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로우 조커도 잘 대답을 하고 있는 초반의 상황입니다. 자, 미드로 이동하는 시야를 제거하고 있는 윤두. 자, 탑 쪽은 아직까지는 그 에드의 활약만 조금 더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다가 탐켄치가 8.16 이후에는 집어 삼키기에 아군에게 시전했을 때 쿨 타이밍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한 번 한 번 굉장히 신중하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빈결 강화도 아니라서 초반 라인전에서 뭘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조커 선수가 연륜 있는 노련한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말씀해주신 안 좋은 부분은 있는데 이 혀채찍이 버프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원래 브라움이 이 탐켄치를 상대로 준수한 라인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 집어삼키기 너프 빼고 혀채찍이 버프가 되면서 배틀코믹스도 바텀 라인전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지금 파일럿 맥스를 상대로 이 정도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면 중후반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틀코믹스. 미각은 좋아졌는데 네. 턱이 좀 약해졌군요. 일단 탐켄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약간 엇갈렸는데 그래서 각각 얻는 이득도 손해도 있습니다만 네네.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짚어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자, 에드가 상대편 근처에 상당히 압박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문도를 상대로 말이죠. 그래서 뭐 MVP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시야적인 측면, 뭐 소환사 주문인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그게 뭐 킬로 연결되거나 타워로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전멸도 돌아왔습니다. 도구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돌아오는 그런 스킬들이잖아요. 스펠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골드도 보면은 지금 배틀코믹스가 앞서고 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배틀코믹스가 굉장히 기분 좋을 확률이 높아요. MVP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득점을 해야 될 이런 좀 임무가 있습니다. 아 근데 MVP 기준으로 득점을 하기에도 뭔가 도전을 과감하게 열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요. 그렇죠. 자신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회를 엿봐야 되지 무턱대고 덤빌 수는 없습니다. 좀 곤란한 상황이네요. MVP의 그 시작 자체의 기분 조금 딱 거기까지만 나왔고요. 그 다음은 다른 숫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도리어 배틀코믹스가 흔들림 없는 그 이후에 좋은 대처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부 선수가 처음에 스펠이 빠진 것 치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CS 수급도 잘했죠. 스펠 돌아왔죠. 거기다가 정화가 있으면 수면방울 맞춘다 하더라도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없고 또 아질의 특성상 그렇죠. 도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미드에서 잘 안 나올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전면 빠진 거면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에서 바깥쪽으로 나올 때 전면 쓴 거하고 별 다른 게 없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바로 돌아왔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배틀코믹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미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딜교환을 도부 선수가 잘 열어주고 있고 그러면 MVP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인규 해설 말씀대로 뭘 만들기가 부족해요. 브라움, 카이사, 조이, 트런들이 강제 이니시가 있는 챔피언들은 아니고 그렇다면 애들을 결국 좀 키워줘야 되거든요. 트런들, 윤두 선수가 탑 쪽 무빙을 좀 취해주면서 문도를 한번 잡아내고 에드 선수가 코어 아이템을 빠르게 뽑아낼 수만 있다면 에드 쪽에 상대방의 시선이 쏠리게 만들고 나머지 4명이 득점을 하는 결국 카밀을 가져오는 것은 그런 운영을 원하고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잔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용두가 용조로 왔습니다만 이미 배틀코믹스의 시야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이 지금은 됐고요. 탐켄치가 봉풀즈를 회복으로 바꿔서 그런데 전멸이 앞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텀 스토커는 MVP가 질 수 있었거든요. 그 점을 드래곤 쪽으로 살리는 거고요. 자, 둘 다 올라왔습니다만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조커가 좀 깊었는데요. 아. 그대로 킬까지. 조금 욕심을 내네요, 조커 선수. MVP 입장에서는 뭐 일석이조죠. 용도, 대지용도 가져오고 조커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또 카이사가 킬을 가져오면서 뭔가 좀 답답했었거든요. 네. 뭐 소화제를 먹은 것 같이 확 뚫려버리는 이런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MVP. 이거 이런 소화제는 진짜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걸 줘버렸거든요. 그 전까지 배틀코믹스의 영역 확보라든지 운영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 한 방으로 MVP가 산뜻한 네.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은 뭐 승강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1세트라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겠죠, 배틀코믹스. 그래서 조금 답답했던 MVP는 결국 이득을 거두면서 좀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 카이사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바텀 쪽에 스킬을 먹었으니까 압박을 해주면서 좀 이득을 굴려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MVP도. 초반에는 파일럿 압박을 굉장히 잘 줬었던 배틀코믹스의 조커와 이제 할로디온. 일단 용에 관련된 전투에서 좀 아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옴플릭은 전령 사냥 중. 네, 조이가 미드를 밀고 아래쪽 무빙을 취했기 때문에 이를 또 아지르가 봤거든요. 그럼 전령 쪽이 순간적으로 무방비가 될 수 네. 있다 보니 배틀코믹스가 할 수 있는 좋은 판단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문도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카밀을 압박하거든요. 지금 닌자의 신발과 바니의 불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카밀 입장에서는 뭐 문도를 솔직히 생치기 내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 역시 옴플리크 선수도 좀 좋은 호평을 받았던 이런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용히 잔잔하게 자기 걸 챙겨갔네요. 근데 이제 빠져나간 뒤에 이제 윤두가 대기하고 있는 탑쪽 방향입니다. 시야가 아래쪽에는 펼쳐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거 아래쪽 약간 위험할 뻔했습니다. 좀 깊었는데. 기둥 한번 잘 들어가면 뭐 전면까지 빼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성과라면 성과겠죠. 배틀코믹스가 이제 할 수 있는 판단 중에 하나는 탐켄치가 심연의 통로가 있으니 미드 쪽에 순간적으로 모여서 미드 타워를 먼저 깨는 판단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미드의 주도권이 있으니까 배트코믹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바로 움직이는데요. 괜찮네요. 네. 듣고 있나요? 굉장히 괜찮네요. 네, 배틀 네. 코믹스. 네. 뭔가 좀 네, 그런데요. 네.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요. 타이밍 네. 딱딱 맞아 떨어지고 네. 있어요. 네, 무당규. 아, 예. 왜 그래요, 오늘? 아니 좀 더 해야 돼요. 네. 그 사이에 뭐 파일럿 반격이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파일럿 야, 오플릭 전면 뺐고 미드 타워도 의미 있게 체력을 좀 많이 갉아놨고요. 거의 깨기 일부 직전까지 밀었습니다. 네. 이러면 스노우볼에 또 오히려 MVP의 흐름을 한번 끊어줄 수 있죠, 배틀코믹스가. 체력 몇 남았죠? 거의 한 자릿수 같은데. 네. 30. 와. 이거 뭐 바람 앞에 뭐. 등불이에요 지금? 툭 치면 끝나고요. 툭 네. 치면 그리고 아직 이렇게. 특성상 바로 세워주면서 그렇죠. 이 타운 내 거다. 흔들림이 별로 없군요. 네. 배틀 코믹스. 또 아지르가 포탑을 취한 것도 꽤 크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이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블루까지 가져오면서 굉장히 좋은데요 플레이가. 한번 조커 선수가 잡히면서 좀 흔들리나 싶었는데 바로 전령 취하고 미드 타워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이득 그리고 카이사 전멸까지 빼면서 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순간적으로 MVP가 좀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만큼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배틀 코믹스가 연이어서 이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게 보였습니다. 지금 바텀 타워도 체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요. 네, 그래서 드래곤을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나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령을 친 게 정말 주요했습니다, 배틀코믹스. 온플릭이 지금 많은 팀들이 탐낼 만한 정글러라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할로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윤두가 빠져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안정거리 바깥으로 이동하는 할로우. 또 카이사의 사냥 본능과 전멸이 없어서 뭐 기둥을 치더라도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다이브 판단도 못 내리고요. 그만큼 카이사의 스펠과 궁극기가 빠진 건 정말 컸습니다. 알리스타도 아니고 브라움이다 보니까 다이브를 막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탐켄치나 올라프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라서 일단 MVP도 그런 과감한 판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MVP는 좀 게임이 많이 답답해져요. 지금 중후반 가면은 좋다고 말씀드린 배틀코믹스의 조합인데 오히려 5대5가 아니라 유리함을 이끌어 나가면서 게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기댈 곳은 다시 한번 애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도의 성장이 카밀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3코어가 나올 때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MVP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커 쪽으로 한번 쏠려봤습니다. 부패사를 던지고 맞긴 막았죠. 하지만 결국 매복 실패했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레 한 번 더 올라프와 아지르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타워 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MVP는 지금 없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밀이 어찌 보면 유일한 수단인데 그 수단을 살리기에도 시간이 꽤 오래 필요하고요. 바루스가 초반 스탯 너프를 받았다 할지라도 초반 라인전에서 카이사에게 밀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이면은 그 너프가 의미가 없어요. 추가 네. 체력이 버프가 돼가지고 네. 지금은 거의 뭐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수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 아지르의 성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CS 170개. 지금 모든 라이너들을 종합해봐도 정말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부. 아지르 선픽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어쨌든 온플릭이 뭔가 초반에 그 견뎌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상입니다. 전력 이후에 운영이 상당히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주교 포인트에 제어하드 설치라든지 상당히 부드럽죠. 드래곤도 이후에 치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MVP는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할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카밀의 3일체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도를 단시간에 뚫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매끄러움에 네. 대답을 잘 못하고 있는데 MVP. 드래곤도 내주게 됐고 사실상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닛이 싸움을 열 수 있는 이런 챔피언 구성이 아니고 카밀조차도 혼자서 문도를 당장은 뚫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MVP는 앞으로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으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좀 기다려야 돼요. 아무래도 방금 승강전에 올라온 챌린저스 팀이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게임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틈을 잘 파고들어서 MVP는 득점을 해야 됩니다. 경험치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일단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당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배틀 코믹스의 초반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배틀코믹스 무엇보다 오플릭 선수가
동선도 깔끔하게 잘 취해주면서 상대 정글과의 격차를 조금씩 벌려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CS 네. 뭐 30개 레벨 차이도 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올라프 유통기한이 굉장히 늦어질 확률이 커요. MVP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결국 트런들은 자꾸 바텀 디오 쪽에 붙어 다니고 있고 올라프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정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유통기한 오려면 아직 멀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챔피언도 다른 챔피언인데 카밀이 좀 잘 커야 돼요. 지금 CS 상황이 미드 원딜에 비해서도 못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MVP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에드 선수의 발을 풀리게 만들어줘야 게임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체증 맞고 일단 온플릭이 한 번 더 오 굉장히 깊게 아지를 끼고 좀 더 싸우면은 깊게! 네. 이거 깔끔한데요. 너무 배틀 좋은데요? 코믹스. 네. 확실한 이니시 그리고 준수한 딜을 보여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뭐 문도의 순간이동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카밀이 지금 당장 넘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무난하게 순간이동 돌아올 예정일 거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오 지금 이거 5대씩까지 맞췄고 네 문도를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이브까지 네, 이렇게 노릴 정도로 수아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다 밀고 있어요 다. 네, 다 모든 밀고 라인, 있습니다. 초중반에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와야 될 MVP가 초중반부터 모두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침착한 부패 그리고 아지르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네. 바루스의 데미지도 그렇지만 정말 순삭 해버렸죠? 네 순간 삭제 당했습니다. 각각의 잽을 다른 선수 넣은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자 여기서 도구까지는 왔습니다. 욘두가 가까이 라인에 많이 멈춘 건 맞고 맴돈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데요. 라인 지원은 많이 갔지만 네. 처음에 탐켄치를 끄는 것 말고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없었다고 해석을 해야 돼서요. 오히려 온플릭 선수가 라인 개입이 많이 없었지만 더 확실한 득점을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온플릭도 온플릭이지만 저 도보 선수의 움직임이 갓 승강전에 올라온 미드라이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경험치가 높은 듯한 그리고 이해도가 높은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CS는 다 챙기고 아군이 미는 라인에 계속 합류해주는 애드 위험해요. 일단은 독진 살짝 피해서 뒤쪽으로 이동. 한 번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일단 아래쪽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애드 수비를 하면서 일단 뒤쪽으로 한번 회피는 해냈습니다. 네, 그 시야 장악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배틀코믹스가 잘 해놔서요. 굉장히 부드럽게 자신들이 해야 될 플레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지르가 이코어로 모자가 나오든 하면 한타가 아예 안 될 정도로 도브의 성장이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네. 세트 운영을 잘 풀어내고 있는 현재 배틀 코믹스. 자 특히나 이 온플릭부터 시작됐던 그 흐름들이 지금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20분 근처까지 와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배틀 코믹스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남은 시간 17초. 가장 무서운 건 그거죠. 배틀 코믹스의 조합이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좋고 아지로와 바루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바론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상대 레드 쪽 아까처럼 시야 한번 다시 가져간 후에 그냥 순간적으로 바론 버스트 하면은 MVP가 정말 눈치채기도 전에 네. 바론 버프를 가져갈 확률도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MVP는 제 생각에 굉장히 비상이에요.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진 것도 비상이고 어떻게든 상대방이 좀 조커 선수가 아까 좀 튀어나오는 이런 실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잘 파고들어서 상대방의 기세를 좀 늦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틀 코믹스의 기세대로 놔둔다면 좀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내주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절망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 지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걸 내준다? 이거 거의 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 시야는 반드시 MVP가 사수를 해야 되겠죠. 네. 아지르가 이코어 나오는 시점에서 배틀코믹스는 한번 교전을 열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욘두 선수의 좀 머리도 복잡한 게 네. 봐줘야 될 라인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자신의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프와 차이가 40개 차이거든요. 10캠프 차이예요. 초반에 너무 정신없이 휘둘리다 보니까 그만큼 골드 차이가 나는 거고 여러모로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MVP. 쭉 전반적인 라인이 밀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골드와 레벨과 CS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 끝에 지금 사실상 올라프와 욘두의 차이가 레벨 2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미드도 차이가 나고 일단 원딜도 차이가 나는 전반적인 압박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전혀 뭐 LCK에서 내려온 팀이라고 해도 주눅든 플레이가 없습니다, 배틀코믹스. 오히려 자신감에 찬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MVP가 얼마나 불리하냐면 에드의 카밀이 상대 타워 쪽에서 푸시를 하면서 타워를 툭툭 쳐야 MVP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문도가 막 카밀처럼 상대방 타워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MVP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저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배틀코믹스의 운영이 그만큼 지금 상대방을 빡빡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미드 아래쪽에 치우친 매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픈플릭 굉장히 과감합니다. 아지르 그냥 쏠용하죠.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네, 아지르가 뭐 드래곤 녹이는 속도도 전혀 늦지 않을 거고요. 이런 와중에 바로를 치는 판단도 MVP는 못하니까. 저거는 그냥 유희였습니다. 용을 치기 전의 유희. 네. 한 번 쳐라 내가 삼켜주마 나머진 용. 너무나도 매끄러운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MVP가 할 것은 여기 시야 정도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바로는, 못 먹게 네. 하는 게 일단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고 말씀해주신 탱커가 또 없기 때문에 어. 바로 치는데 약간 약간 좀- 들키면 네. 들키게 된다면 이미 들켰어요. 아지르가 조금 멀긴 한데 버스트를 하기엔 빠르지 않고요. 네, 그리고 문도는 어차피 때려도 크게 체력적인 손실이 있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미드 압박 들어올 텐데요. 또 바텀 쪽도 웨이브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요. 네. 네. MVP는 재정비해야죠. 근데 재정비를 하면 이 지역 시야 또 뺏깁니다. 게다가 미드 이 이차. 김에 미드 밀자 미드 2차.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미드 2차를. 이렇게 되면은 MVP 너무 결단을 끌려다니고 내리긴 있어요. 했지만 네, 말씀해주신 대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밀의 어떤 강점도 사실 조커의 탐켄치 때문에 문도와의 1대1도 물론 지금 이기기 어렵겠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탐켄치 때문에 더 적극적인 푸시는 못 나올 거예요. 네. 카밀의 강점을 조커의 탐켄치가 죽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골드 아. 격차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차이가 많이 느껴질 만한 현재 시점에서의 골드인데요. 그리고 배틀코믹스 선수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지금 모두 한꺼번에 귀환한 다음에 초시계를 구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다음 한타 때 승부를 보겠다. 바론까지 연결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 아이템 선택입니다. 이 결단력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빠르게 끝낼 수 있을 만한 선택입니다. 네. 만약 결단을 내린다면 네. 저 바위계 시야가 꺼진 다음에 시야를 잠식해 들어가면서 바로 낚시라든지 이런 것들 만약에 곧 시야 꺼집니다. 여기 그래서 일단은 정비해 놓습니다. 온플릭 타이밍 잘 잡고 네. 이제 더 불안해지거든요 MVP. 네, 그리고 아지르와 바루스 아이템이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네. 지금 바론도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배틀코믹스가 바론 치기 시작하면은 언제 이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금방 녹일 수 있죠. 칠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애처롭게 보일 정도의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카밀이 5대5 한타에서 할 게 없어요. 최후 통첩으로 상대방을 묶는다 하더라도 탐켄치가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효과도 안 나올 거고요. 데미지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의 카밀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시르게 양날 도끼를 또 구입해온 온플릭 선수고요. 이거는 우리도 기대 안 했는데요. 네. 네. 좀- 자 이렇게 네. 이 안에 아 됐어요. 네. 순간적으로 됐어요. 네. 에코가 찾아온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그게 글로벌 궁극기였군요. 네. 자 하지만 이렇게 멈춘 상황이면 약간 양 팀 모두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문제가 발생한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골드 격차만큼이나 차이가 느껴지는 현재 상황이었어요. 네. 그만큼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코믹스 선수들도 그렇고 MVP 선수들도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올라온 팀들과의 대결이라 조금은 뭐랄까요 더 긴장을 해야 되겠죠. 방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기력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많이 네. 어렵네요.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여주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도 이 파일럿 선수의 카이사가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라인에 있어서의 좀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침착한 현재 팀 배틀 코믹스고요. 네. 물론 초반에 MVP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에드가 뭐 갈고리 발사로 아지르의 소환 사주문을 뺀다든지 아니면 욘드의 좋은 바텀 갱킹 이런 장면들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결정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배틀코믹스가 또 보통 이 챌린저스에서 갓 올라온 팀들은 위축돼 있고 긴장되어 있으면서 상대방이 하는 대로 좀 다 당하는 그리고 반격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오늘의 배틀코믹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수를 과감하게 내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팀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MVP도 이번 경기가 불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역전을 하려면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와야겠지만 계속 생각해야 돼요. 배틀코믹스가 정말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강팀이고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럼 승강전 전문가 장민철 해설이 봤을 때 지금 MVP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임해야 될까요?
일단 뭐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선수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네. 특히나 LCK에서 내려온 팀들은 많은 패배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만큼 기세가 좀 꺾여 있었고 또 자주 오다 보면 정말 피로감, 힘듦,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장면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승리겠죠. 달콤한 승리. 첫 세트를 이 불리한 와중에 승리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MVP는 다시 뭐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배틀코믹스는 이대로 굳히기만 한다면 지금 7연승 6연승에서 7연승까지 가져오면서 확실히 LCK 무대를 밟을 만한 그런 기세를 또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연승 연패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MVP가 서머 스플릿 끝나기 직전에 세트 10연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배틀코믹스는 6연승을 하고 올라왔으니까 아무리 뭐 상대하는 팀이 다르고 무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승리의 맛은 좀 느껴지거든요. 배틀코믹스 입장에서 좀 그런 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선수들. 본인이 민망하니까 갑자기 바로 멘트하네요. 갑자기 장민철의 선수한테 묻고 나서 본인이 대답하고. 평소에 안 하던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저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잠깐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기를 다시 한번 돌려서 재개했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복구가 안 된다 싶으면 크로노 브레이크를 통해서 복구시키는 게 어떤 선수들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 줄여줄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정지 상황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뭐 4천 차이고 물론 뭐 포탑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뭐 판정에 준하는 그런 경기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20분 막 지났으니까 뭐 20분 지났다는 거 외에는 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뭐 경기력만 놓고 따지자면은 지금 현재 생각보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 점점 많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팀 배틀코믹스. 네, 뭐 온플리크 선수는 정말 호평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스와르 선수도 그냥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탑 라이너들이 탱커형 챔피언을 선택을 하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챔피언들을 좀 이렇게 받아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도브 선수가 이안을 상대로 이 정도로 좋은 라인전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할로우 조커도 파일럿 맥스라는 이런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배틀코믹스고 MVP는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또 더 절치부심해야겠죠.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배틀코믹스에 비해서는. 경기가 속기가 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선수들이 이제 재접속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제 경기는 바로 이제 속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게 시야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바론 근처에 MVP가 와드를 설치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 시야가 사라지게 된다면 바론 낚시나 이런 것들에 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유일한 시야예요. 그 약간 더 안쪽에는 있습니다. 서울방구탄 바로 뒤쪽에 일단은 MVP의 최후의 시야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불편해서 MVP는 여기서부터가 약간 신중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수면 방울이겠죠. 지금 당장 트론들의 기둥과 뭐 브라움의 뇌진탕 이런 걸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없으니까 네. 조이가 빠르게 라인을 밀고 자신들의 정글 쪽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야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탑 쪽 이런 식으로 밀면서 시야도 제거하고 MVP는 뭐 포즈만 풀렸을 뿐이지 불편한 건 계속 있네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배틀코믹스가 이런 식으로 안전한 시야장을 하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변수가 좀 나올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배틀코믹스의 실수를 MVP는 좀 유도를 해야겠죠. 안 보이는 쪽에 와드를 박아서 뭐 에드가 순간 이동을 통해서 뭐 상대방 아지르가 됐든 바루스를 좀 잘라내고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 좋은 한타 구도가 나와야만 MVP가 이길 수 있겠고 그런 장면이 안 나온다면 사실 지금 성장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네. 배틀코믹스에게 좀 웃어주겠죠. 거기다가 맥스 선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와드가 없거든요. 요거 뭐 타곤산으로 골드를 수급하는 것도 좋은데 귀환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와드를 충전해와야 되겠죠. 자, 그만큼 여기 시야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시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쇼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틀코믹스는 바로 몸 앞에 제어와드를 설치해 두면 그때부터 MVP 답답해질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어와드가 없기 때문에 MVP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와드 하나 설치해야 되겠죠. 말씀해주신 대로 와드를 설치하고 조금 더
빡빡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LCK 상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습득할 건 습득하고 네. 자신들의 스타일로 또 게임 운영을 해나가면 더욱더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변수를 줄 필요는 없죠. 정말 사소한 플레이인데 그런 플레이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LCK 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호흡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도브 선수의 탑쪽 이 불편한 상황에서 정글 안쪽에 조커 할로우도 계속해서 좀 탑쪽에 치우친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이고요. 자 올라프 귀한 선택하면 옹플릭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문도 역시 네. 정돈을 선택을 합니다. 배틀코믹스의 경기를 보면 가끔 가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MVP가 역전승을 한타 단계에서 잘하는 팀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빡빡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배틀코믹스. 산수가 아니니까요. 네. 이거 화학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팀 배틀코믹스가 이런 흐름으로 경기를 맞춰야겠죠. 그래야 잘 이끌어내는 거고요. 네, 지금 저 지역의 와드가 계속 리필되고 있어요. MVP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 보다 더 느슨하게 좀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배틀코믹스가. 사실 뭐 아이템 창을 보면은 공감이 가실 텐데 배트코믹스의 정글 서포터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선수들은 제어와드를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코치 시절 때 좀 많이 강조했던 건데 뭐 아무개인장이나 도라이건을 팔고 그냥 제어와드를 사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빡빡한 이런 시야 운영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지금 MVP 선수는 모두 제어와드를 사면서 불리한 쪽에서 시야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고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MVP는. 그런 걸 젠지가 정말 잘하죠. 네, 처음부터 제어와드를 거의 15개를 들고 다니니까요, 선수들이. 제일 놀랐던 게 저는 900원이 있는데 제어와드 3개를 사더라고요. 자, 한캐 참요. 어? 자 그래서 싸움을 한번 그런데 걸어봤다는 얘기인데요. 캔츠가 알리스탄 너무 깊어요.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근데 기절 말고 살았어요. 어우, 그래도 잘 빠져나갔습니다. MVP. 오히려 근데 역으로. 에드가 애들은 아직 성장이 덜 네. 됐거든요. 군드라가 나오긴 오! 했는데. 컬로까지 한번 압박.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 지역의 시야장을 더 빡빡하게 했으면 오히려 MVP가 실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시야를 잡다가 근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야 이거 뒤쳐진데도 불구하고 그냥 덤이네요 MVP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배트코믹스도 답답했을 거거든요. 자신들이 유리한 건 확실히 알겠는데 왜 게임이 더 안 굴러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그러면 탐켄치를 활용해서 조커 싸우자. 아 지금 카멜이도 탑일차 밀고 있어서요. 네. 원래 여기까지 연결되면 안 됐었거든요. 아 이게 결국 여기 시야 때문에. 네네. 네, 결국 이게 걔네 이렇게 되네요. 이거 잡혔고요. 그런데? 이러면 변수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걔네 바로 치죠 MVP. 아 지금까지 배틀코믹스 나쁘지 않은 운동이었는데 네, 바로 정말. 잡았고요. 이거 막으려다가 또 다시 자, 앞으로. 대박! 나가도록 기운 통첩에 올렸어요. 들어오지 마. 와. 자, 번째 지점. 뒤로 밀렸고요. 조식에 네, 일단 아지르와 파일럿, 문도의 파일럿. 성장은 잘 됐어요. 아지르와 문도. 문도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맥스까지 수월 일단 저기서 맥스 뒤에서 맥스까지. 끊었습니다. 일단 성장 차이는 좀 났었으니까 카멜까지 애드 끌어줄 수가. 애드 도끼로 그다음 도끼 무던데요. 그래도 이 나이에 야 이거 좋았어요. 도부. 정화. 야 아슬아슬하네요. 네, 일단 배틀코믹스도 바론을 내주고 뼈아프지만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최대한 발빠르게 판단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와, 바론을 먹는 것까지는 MVP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싸움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과정에서 도브의 아지르가 네. 정말 슈퍼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MVP도 좀 내친 김에 더 가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성장 차이는 좀 나긴 했었습니다. 아지르와 문도가 굉장히 잘 컸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지형을 바탕으로 했었던 싸움 같은 경우는 잘 펼쳤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 상황은 네. 좀 어렵군요. 앞쪽으로 몸이 쏠리는 걸 문도가 오른쪽에서 파고들고 아지르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밀어내고 데미지를 굉장히 잘 넣어주면서 MVP의 이런 한타 구도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네. 그래도 아예 역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았는데 MVP가 바론을 취하긴 했으니까 그걸로 조금 주도권을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렇죠. 배틀코믹스는 사실 이런 이득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손해줘. 바론을 내줬기 때문에 이 기세로 상대 넥서스까지 진격하는 게 목적이었을 건데 그건 잘 안 됐습니다. 도구도 완전 아슬아슬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시야 언급하신 그 시야 그거에 약간의 허술함이 역전의 발판을 좀 제공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격차가 많이 납니다만. 그렇죠. 지금도 물론 조합 형태는 배틀코믹스가 더 좋아요. 투하염도 있을 거고요. 근데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야 다른 팀들도 덩달아 긴장을 하겠죠. 배틀코믹스 잘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죠. 자 이제 미니언을 끼고
MVP가 조금씩 전진합니다. 아, 조커의 위치를 계속 잘 노리고 있어요. 이 온플릭이 다시 한번 옆쪽 대기 중. 자, 도끼로 한번 견제. 더 이상의 접근을 좀 막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MVP 입장에서는 아까는 상대방이 이렇게 몸으로 좀 들어와 줬으니까 역으로 반격하고 또 카밀이 있었잖아요, 한타 구도에서. 그래서 상대방을 쫓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섣불리 상대 타워를 치러 들어가기에는 사거리가 긴 아지로와 바루스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이 몸을 들어와야 MVP도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배트코믹스가 좀 1차 타워를 지키기에는 많이 좋습니다. 결국 탐켄치만 2번 내버렸을 남은 선수들은 지금 건재한 상황에서 킬을 좀 나눠왔고 성장도 이어나오는 팀 배트코믹스. MVP 바론을 빼앗았을 뿐 그 버프를 활용한 경기 운영은 지금 좀처럼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안 준 걸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되고요. 그 다음 화염용도 미드 1차가 살아있는 시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배틀코믹스가 먹을 거예요. 그럼 더 확실하게 경기를 굳힐 수 있겠죠. MVP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거는 카밀이 만약에 안 잡혔더라면, 카밀한테 바론 버프가 있었으면 미드 1차 타워를 가져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탑 2차가 됐든. 네. 그 점이 너무나 아쉽겠네요. 카밀이 바론 버프가 없어서 이 바론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줄 건 내줬다고 판단했고 배틀코믹스 나머지 선수들은 그 이후의 회복력을 좀 보여줍니다. 네. 여러모로 저 문도와 올라프를 뚫고 조이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카이사는 뭐 궁극기로 진입한다고 해서 변수는 있겠지만 3코어로 조냐를 갖기 때문에 아주 큰 데미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상대 라이너들이 초시계나 수호천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할로우 선수는 수호천사 초시계 다 들고 있죠. 확실한 보험을 틀어놓은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지금 딜러 간의 격차죠. 아이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원거리 딜러는 지금 코어템 하나가 차이가 나서 네. 당장 바루스에게 카이사가 좀 데미지적인 부분에서는 기대를 해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쪽에서 좀 승부를 보나요? 지금 화용용이라서 3화용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사마이언 뺏기면 어떻게 싸워도 배틀코믹스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심지어 아지르가 3화에 와! 포문 쪽 이 자, 그래서 카이사 들어갔는데 황제적으로 밀어넣겠어요. 근데 그래도 아지르가 잡혔어요. 이러면 그리고 뒤에 MVP. 카밀 갈고리 발사가 뒤쪽. 이건 페이크였다. 네. 상대방을 몰아내기 위함이었다. 야, MVP 전투! 사마이언을 안 내줬습니다. 전투가 또 한 번 망가졌습니다. 배틀코믹스. 이안이 방금 전투를 다 만들었죠. 상대 아지르 쪽 데미지를 좀 많이 가하고 이후에 탐캐치를 졸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꽤 큰 득점했습니다. MVP. 이런 식의 한타가 MVP는 계속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 중심에는 사실 말씀해주신 조이가 그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가진 챔피언이고요. 첫 번째 바론, 아까 바론 한타에서도 그랬고, 방금 한타 화염용에서의 한타도 이한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배틀코믹스 집중력이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격차는 거의 이제 포탑에 관련된 격차가 좀 있었는데 네. 하나하나 좀 다 얻어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15분, 한 20분까지의 경기 운영은 배틀코믹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론이 나온 이후, 그리고 상대방의 레드 쪽 시야를 걷어내는 이런 장면에서 제호와드의 부재, 이런 점 때문에 이런 허점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MVP가 시야를 잘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진짜 잘 맞췄죠, 이한이. 네, 이한 선수의 경기력이 정말 한 번 한 번 장인 정신으로 상대방을 맞추는 그런 스킬 플레이가 예술이고요. 게다가 탐켄치도 조이가 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삼키지도 못했고 네, 이한이 다 했어요. 대단한 미드 지역에서 이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아지르가 앞서 또 초시계를 쓰면서 지금 데미지는 잘 나오는데 생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후 한타도 아지르를 노려준다면 MVP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정말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틀코믹스가 한타 5대5 그냥 꽝 붙으면은 좋은 거는 지금 사실이거든요. 네, 당연히 세죠. MVP가 그런 한타를 2번 정도는 더 해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보다 딜러들이 강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고, 배틀코믹스는 지금에라도 좀 정신을 가다듬어야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MVP는 2번 정도만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면 되는 거고요. 카밀은 페이커였을 뿐 조이가 맞는 걸 만들었던 지난번 전투에서의 한타. 자, 이 상황에서 이제는 좀 전 앞에 있었던 경기에서의 그 당하고 나서의 그 추스름과는 좀 다르거든요. 네. 지금 중반에서 좀 얻어 맞은 다음에 팀 배틀코믹스의
대처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NCK를 올라가려면 어떤 유리한 경기를 확실하게 굳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상대방에게 넘어갔을 때 다시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치는데요. 그냥 치는 건데 네. 이 불안한 발언이거든요. 이니시 자, 솔방울탄 있어요. 트런드 네. 넘어갔죠. 그래도 공포주로 먹었어요. 네, 그치? 끊었어요. 이렇게 되면 확실한 발언이 되겠는데요. 자꾸 에드가 더블킬에다가 발언부도 나갔고 소아르 아래쪽에 파일럿 집중. 문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문도를. 딜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이 파일럿 상황에서 트래플킬 트래플킬. 조커가 무덤대에 끝까지 터치게. 쫓아가고요. 이러면 야, 미드 지금 억지 타고 없는 상황인데요. 막을 기- 수 있나요? 기존의 힘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이제로 올라가면 이거는 거의 끝날 수도 있을 만한 데미지인데요. 그렇죠. 라인 클리어하기 어렵죠. 바로 버프를 두르고 오는 거라서요. 카메는 지금 당장 지우기 어렵고 믿을 건 조이인데 조이도 전멸이 없다 보니 막기가 어렵습니다. 문도가 앞에서 맞아주면 아무리 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넣을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배트코믹스. 오플레이 가지만 뒤쪽 바깥 밀면서 아. 이렇게 바로스 날아다닙니다. 결국은 역전 올라갈 뻔했습니다만 그대로 경기를 마감지면서 경기를 끝냅니다. 팀 배틀 코믹스입니다. 네, 봉인 플레이 주면서 탐켄치를 믿었던 것도 있고 워낙에 아지르와 바루스의 성장이 잘 됐다 보니 바로를 녹이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습적인 거라서 트런들이 전멸도 없으니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노려보자라는 판단이 적중했네요. 조커도 중간에 보면 연달아 좀 잡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할 때 한 건 해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마감짓는 킬까지 닦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라인전 운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배틀코믹스가. 물론 바론 단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나왔어요. 하지만 그걸 잘 추스리고 피드백한다면 승자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MVP도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싸움 잘하는 픽 가져와서 원래 한타의 MVP였잖아요. 그런 원래 잘했던 모습을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VP도 역전의 가능성을 맺게 만든 그 모습 분명히 자신의 팀의 힘을 보여준 경기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갔거든요.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마지막 한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워낙 또 성장이 배틀 코믹스 쪽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정말 과감한 결단이었어요. 수강타를 믿고 이런 식으로 상대 트런드 오기 전에 잡아내고 또 만약에 스틸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쪽 둘을 잡아낸 그런 상황이라 배틀코믹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싸움 구도였죠. 할로우가 아주 제대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스와르도 한타마다 상대 진영을 파고들면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상대편을 깊숙이 위쪽으로 밀어놓고 난 뒤는 확보된 이 길이 완벽하게 배틀 코믹스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대로 1세트를 잡아내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승량전 1경기 MVP를 먼저 잡아내면서 팀 배틀 코믹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연승의 숫자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MVP와 팀 배틀 코믹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팀의 기상 시간이랑 이제 폭력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만들었어. 네, 연습이 곧 있어서 얼른 깨야 되는 관계로 안준영 선수만 8점으로 일어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MVP 팀이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연습이 끝나고. 나만 찍어. 너가 제일 귀엽잖아.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저희는 매일 밥 먹으러 갈 때 이거 건모의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사랑해요. 오늘 메뉴가 뭐일 것 같으세요? 오늘 메뉴요? 네, 저는 압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제육볶음에 김치찌개 나옵니다. 저는 만두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메뉴 뭐 나올 것 같으세요? 이 날씨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봐? 이 날씨 봐. 여기 카메라가 화질이 좋다니까. 날씨가 뭐요? 너 모공까지 다 나와. 아이. 저희가 식당을 배구 숙소 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빨리 문 열어. 자, 저희들의 식상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살이 안 찔 수가 없어.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 저는 밥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조금. 이거 반 덜어줄래? 덜어달라고? 덜어줘. 나 살 빼야 돼. 오늘은 맛있는 제육볶음. 내가 맞췄지. 제육볶음. 자, 이제 식사 시간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옷걸이, 옷이 아주 가득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옷걸이, 여기 옷걸이 하나 더 있고, 여기도 옷걸이. 여기는 저희들의 옷가지로 올려놓은 곳이고요. 여기 온갖 약품들이 다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인형 뽑기로 뽑은 인형들이 여기 한가득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정집에서 연습실이랑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숙소도 저희는 꾸며내는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어났을 때 그 상태로 그대로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보듀오 마하와 맥스의 잠자는 곳입니다. 여기 제가 자는 곳에 여기 병아리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연습생 서포 친구와 이제 파일럿 선수가 연습하는 자리고요. 여기는 코치 형님 자리, 여기는 마하가 연습 중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꼬부기가 있네. 꼬부가. 니 왜 여기 있냐? 왜 내 자리에 있어 얘? 내 깜짝 놀랐네 아주. 얘 왜 내 자리에 있어? 꼬부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 꼬부가. 응, 나 좋아하지. 확실해? 오늘 날씨 좋은데. 꼬부기 산책을 해볼까? 얘가 잘 갈까요? 꼬부기 산책 가기 전 배고프거든요. 그는 배가 고픕니다. 킁스. 꼬부기의 자유. 산책 잘 다니는데. 가보자. 꼬부가. 안녕하세요. 111 카메라맨 마하입니다. 저희가 장을 보러 갑니다. 저희가 장을 봐야 돼요. 이러면 너무 못생기게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는 잘생기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잘생긴 모습만 보여주도록. 보통은 마랑 저 둘이서 장 보러 갑니다. 지금 이제 빨래를 할 부품들이 부족해요. 일단은 섬유유연제를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물티슈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세제도 사야 될 수도 있고, 뭐 치약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사야지. 고기, 닭다리. 자,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저녁은 원래는 숙소에서 먹는데, 저는 거기서는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숙소 밥은. 저는 이것만 먹고 살을 듭니다. 맨날 칼로리 계산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는 평균 칼로리가 몇이죠? 1600칼로리? 꽤 많이 먹는 편이에요, 요즘은.
다이어트 할 당시에는 몇 칼로리 드셨나요 하루에? 다이어트 한참 할 때는 하루에 1000칼로리 이하로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안 먹으면서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별로 몸에 좋진 않아요.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장을 다 보고 아까 돌아왔던 3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만큼이나 됐습니다. 엄청 많아요. 거의 한 달에서 2달간 장을 안 봐도 됩니다. 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2019 롤챔스 스프링 승강전에서 인사드립니다.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승강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떤 팀이 과연 승강전에서 살아남아서 SK 잔류하게 될지 혹은 올라오게 될지 많은 관심을 또 가지셨는데, 와, 1세트는 놀랍게도 사실 이제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봤더니 경기 시작 전에는 LCK팀의 우세를 좀 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1세트 완벽하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배틀코믹스가 가져가게 됐네요. 챌린저스 팀의 특성상 사실 운영보다는 뭐 라인전이나 한타를 중요시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LCK팀이 그래도 운영으로 눌러주지 않을까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뱀픽도 그렇고요, 운영도 그렇고요,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의외였던 점이 이런 기존 양상 정반대로 경기가 흘러갔다는 점인데요. 사실 배틀코믹스가 초반에는 아지르의 정말 극초반 갱킹 때문에 아지르 선수도 고생을 하고 또 퍼스트 블러드 내주면서 역시 MVP가 우세하려나 싶었지만 오히려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포블도 가져가는 등 운영력이 장난 아닌데 싶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배틀코믹스가 이제 챌린저스로 올라온 지 1년 반 만에 롤챔스 승강전에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긴장을 하면 사람이 또 자신의 실력이 안 나올 만도 한데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 경기에서의 키플레이어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온플릭 선수를 좀 꼽아봤었어요. 초중반까지는 확실히 온플릭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는데 중후반에는 또 새로운 선수가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바로 아지르를 플레이한 도구 선수의 활약도 눈이 부셨는데요. 맞아요. 사실 MVP가 적 서포터를 끊고 바론 사냥을 성공했을 때 거의 격차가 좁혀진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 격차 좁혀지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고 아지르가 과감하게 앞전멸까지 쓰면서 상대를 끊어내려는 그런 플레이가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 잘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열한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없었는데 1세트부터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CK를 향한 간절함은 모두가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MVP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내서 기존에 보여줬던 그 강렬함 다시 한번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틀코믹스는 이미 1세트로 정말 LCK 팬분들께 강력함을 잘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백호 타임이 2세트에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MVP 선수들도 진짜 제발 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승강전 탈출합시다. 자, 그러면 2세트 과연 어느 팀이 잡아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많은 응원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1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물론 방금 같은 장면은 MVP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전령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온플릭이 상대 파일럿 노려주고요. 아, 여기도 엄청 깊이 들어갔죠? 네, 저는 처음에 배틀코믹스가 흔들리지 않았던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오히려 MVP의 뭐 카밀의 로밍이라든지 챔피언ship 끊기면서 당황할 수 있었거든요. 아, 역시 LCK 팀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자신감이랄까 이런 걸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어요. 보통 좀 챌린저스에서 올라온 팀들에게 아쉬운 점은 후반에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배틀코믹스는 조금 자신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결단을 내려서 아이 그냥 바론 치고 우리가 한타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결국 승리까지 막 가져가는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도 네, 아지르 좋은 모습. 물론 한 끝 아쉬운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여기서 이제 MVP가 보여준 장면들도 굉장히 좋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 격차가 조금만 덜 벌어졌었더라면 MVP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각도 나왔을 텐데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게 제일 컸었고요. 2세트에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MVP. 와, 여기 난리 났네요, 위에. 이미 모래병사가 많이 깔려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저 데미지를 탱커가 아닌 트런들이 버티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었고요. 네. 뭐 문도도 계속해서 한타 때마다 파일럿의 딜루스를 좀 유발시켜줬죠. 여기서도 최후의 저항 이한 선수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이 2명만으로 이 5명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배틀코믹스 중간에 위험한 장면 살짝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 깔끔하게 보여주면서 배틀코믹스가 MVP를 상대로 해서 38분 8초 만에 경기 1세트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로우 선수가 막 눈에 띄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 원딜은 눈에 안 띄면 잘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잡히지 않았으니까 상대방에게 정말 뭐 데스 안 하면서 그냥 꾸준하게 딜 넣어주고 지금 딜 그래프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아군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 배틀코믹스는 이 경기가 더 기대되게 만드는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고 MVP는 1경기는 잊고 좀 더 자신의 팀에 맞는 그런 컬러를 찾아서 상대를 맞서야겠습니다. 막강한 SK 팀들을 상대로 해서도 이제 파일럿이 분명히 보여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눌러준 초반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할로우 선수도 주목할 만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1세트였고